발표 직전 손바닥에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순간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런 걸까? 하고 고민했던 적 있으시죠? 이것을 사회적 불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적 불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뇌의 정교한 설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인 완벽한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무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족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 그럼 끝장이었어요. 보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결국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존 그 자체로 여겼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발표 전에 손바닥이 땀으로 젖고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이 모든 게 당신의 뇌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만남 중요하다. 이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불안했던 감정은 편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불안을 해소해줄 정말 중요한 15가지의 정수를 핵심만 딱 전달드리니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구독 눌러두시고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1장 사회적 근육. 이렇게 단련하세요.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있죠. 이건 신체 근육처럼 단련됩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점점 굳어버리죠. 처음엔 당연히 어색합니다. 새로운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고 손짓도 어설프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헬스장에서 처음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어깨가 뻐근하고 자세도 엉망이지만 한 번 또 한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죠. 사회적 기술도 똑같아요. 크고 화려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게, 천천히, 꾸준히. 이게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눈을 마주친다. 이건 한 번의 반복이에요. 상대에게 추가 질문을 던진다. 이건 또 하나의 반복이고요. 짧지만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반복이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사회적 근육이 단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부터 하루 10명에게 말을 걸겠다 하고 다짐하는 건 마치 첫날부터 300kg 엮기를 들겠다는 것과 같죠. 시작은 이렇게 하세요. 우선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인사를 건네보는 정도가 좋아요. 그 안에서 눈을 마주치는 연습도 좋고요. 혹시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되나요? 괜찮아요. 그 사람도 사회적 근육이 약했을 뿐이에요. 이해해주고 우리의 작은 시도를 자축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회적 고수들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단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오늘의 작은 대화가 내일의 커다란 변화를 만듭니다. 2장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70대 30의 법칙. 여러분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것입니다. 특히 70%는 듣고 30%만 말하기. 이것이 대화의 황금 비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말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뇌에서는 마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처럼 보상 호르몬이 쏟아지죠. 즉,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경청은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 톤, 감정을 정말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선 상대는 내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요.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럼 결국 당신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마세요. 그들이 특정 주제를 말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투나 에너지의 변화, 작은 단어들의 숨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런 세심한 관찰은 상대와의 관계를 다른 90%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황금 비율이 만들어내는 마법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3장 호기심. 인간관계의 비밀 열쇠. 호기심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죠. 세상에 단 한 권도 똑같은 책이 없는 도서관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 도서관의 책 한 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겉표지만 읽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호기심을 가진다면요. 그 책의 가장 흥미로운 챕터들을 열어보겠죠. 그리고 그 안엔 놀라운 이야기, 멋진 아이디어, 감동적인 경험이 가득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내는 방법은 바로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잘 지냈어? 라고 묻는 대신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뭐였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예상치 못한 진짜 대답을 꺼낼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밝아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놀라운 연쇄작용을 만들어요. 당신이 더 많은 흥미를 보일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거고요.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스럽게 더 호기심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불안도 이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호기심은 나 자신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세계를 탐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스스로 흥미로워지고 불안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걸어다니는 도서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여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자주 사용할수록 더 많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4장. 3가지 모습의 법칙.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단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3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다음은 타인이 보는 그들.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요. 잠시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이미지가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나만의 모습.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진짜 내가 존재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뚝뚝하게 보인다면요, 사실 그들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차가워 보이는 껍질을 쓰고 있을 수도 있죠. 즉, 당신이 보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수나 불친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하지? 라고 속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3가지 모습 간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이 같은 모습을 보게 만들려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 3가지 모습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이 3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5장. 질문의 흐름과 기억의 기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의 흐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질문은 마치 깔때기 같아요. 넓고 쉬운 질문으로 시작해 점점 깊고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지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단순한 사실을 묻는 거죠. 무슨 일을 하세요? 같은 질문이요.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하겠죠? 그 다음 의견을 묻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와 같이요. 그럼 분명 상대방은 조금 들떠서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과 경험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이어질수록 대화는 더 깊어지고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에 기억의 기술을 더해보세요. 대화 중 나온 중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의 궁전 기법이라고 부르죠. 상대방의 직업은 거실에 두세요. 그들의 열정적인 프로젝트는 주방에 놓습니다. 최근에 겪은 가장 큰 도전은 차고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과 다시 만났을 때 기억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하이킹 여행 어떻게 됐어요? 읽고 싶어 하셨던 책 끝내셨나요?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기억해내면 상대방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지 않거든요. 기억하세요. 좋은 질문은 열쇠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던진 질문 하나가 상대와의 관계를 깊게 열어주는 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억의 기술까지 더한다면 그 문은 더 오래 열려 있을 거예요. 6장. 에코 효과와 몸의 언어. 에코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몸짓을 흉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의 리듬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힘을 뜻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이런 연결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깊게 대화가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움직임과 리듬을 따라하게 되죠. 숨소리가 동기화되고 몸의 자세가 비슷해지고 에너지 수준이 점점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에코 효과를 가속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한다면 당신의 톤도 살짝 낮춰보세요. 만약 그들이 열정적으로 말한다면 에너지를 조금 높여서 맞춰보세요. 그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면 자연스럽게 당신도 약간 기울여보세요. 중요한 건 아주 미세하게, 자연스럽게.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리듬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와 잘 통한다 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 수작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원래부터 하고 싶어 하던 일을 그냥 더 의식적으로 해내는 것뿐이에요. 기억하세요. 몸의 언어는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에코 효과를 잘 활용하면 당신의 대화는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연결을 만들어낼 거예요. 7장. 사회적 모멘텀과 꾸준함, 사회적 스킬, 이것도 관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것이 훨씬 쉽죠. 그래서요, 유재석 씨와 같은 진짜 사회적 고수들은 오랫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공백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움직이고 관계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차를 한겨울에 처음 시동 걸 때 얼마나 시끄럽고 느리게 움직이는지요. 하지만 조금만 달려보세요. 엔진이 따뜻해지고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스킬의 작동 방식입니다. 큰 노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대화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만듭니다. 5분의 대화가 하루를 바꾸는 거예요. 커다란 파티에 가서 5시간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매일 작은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커피 한잔 하러 가서 카페 직원에게 메뉴 추천을 물어보세요.
직장 동료에게 주말 계획을 가볍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짧고 부담 없는 대화들이 모여 당신의 사회적 엔진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사회적 모멘텀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작은 대화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마치 복리처럼요. 작은 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8장, 대화의 실타래와 열린 고리. 대화가 어색하게 끊기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겁니다. 이럴 때 대화의 실타래를 풀어보세요. 실타래처럼 얽힌 주제들에서 새로운 대화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일본 출장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다면 이 한마디에도 적어도 4가지 대화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출장이라는 업무의 이야기, 일본이라는 여행의 경험, 다녀왔다는 시점과 감정,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들, 이 실마리들 중 하나를 잡아당겨 보세요. 출장이라니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일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였어요? 그 여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대화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실타래를 찾아내고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9장, 대화의 맥락을 저장하고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기. 대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세부적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맥락 저장이에요. 맥락 저장이란 대화 중 상대방이 이야기한 중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다음 만남에서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미래 계획을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다던가 이번 주말에 새로운 식당에 가보려는 등의 계획이요. 둘째로는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메모해두세요.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빴다던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렵다는 문제들이요. 이 정보를 활용하면 다음 대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 발표는 잘 끝나셨나요? 그 식당 어땠어요? 추천할 만한가요? 새로운 취미 시작하셨다면서요? 재미있으신가요? 이처럼 작은 관심과 기억이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세세한 디테일을 잊어버리거든요. 10장, 적절한 타이밍과 연결의 기술.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사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리 물어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물어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적절한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발표가 끝난 사람에게는 그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싶더라도 직후보다는 며칠 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좋은 식당에 다녀온 지인이 있다면 당연히 당일 저녁보다는 한두 번의 여유를 두고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것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미리 요청하는 방식도 있어요. 다음 주 시험 끝나면 연락을 달라고 한다던가 그거 해결되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와 같이 초대장을 요청해두는 거죠. 이런 작은 초대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11장, 신뢰의 다리와 적당한 취약성.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취약성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약성이란 갑자기 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취약성의 힘은 적절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드러낼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이를 점진적 취약성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사실 이 회의 전 좀 긴장했어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 배우는 중이라 잘 모르겠네요. 이런 간단한 고백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인간적이네. 그렇다면 상대도 조금씩 자신을 열게 되죠. 취약성은 연결을 위한 다리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느낍니다. 12장, 감정을 읽는 기술, 감정지능. 대화에서 감정은 단순한 배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의 메인 멜로디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감정지능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진다? 흥미나 기쁨의 신호입니다.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에너지가 떨어진다? 걱정이나 피곤함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톤이 낮고 무거울 땐 진짜로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감정의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대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라면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피곤해 보인다면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하고 공감을 표현하세요. 혹은 걱정이 느껴진다면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13장, 온라인 시대의 소셜 스킬. 사실 최근 AI 시대에 이 13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사람들과의 연결 방식은 점점 더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에서 전화로, 전화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나아가 챗GPT를 사람처럼 여기고 소통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본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여전히 진정성입니다. 온라인에서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첫째, 메시지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대신 상대의 글이나 사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진 정말 멋지네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 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와 같이요. 둘째, 꾸준히 소통하세요. 여러분만의 SNS 채널이 있나요?
온라인 세계에서는 일관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갑자기 사라지지 말고 적당한 빈도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나만의 계정도 이제 중요한 자산이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셋째, 맞춤형 대화를 하세요. 틀에 박힌 메시지가 아니라 10초만 더 생각해서 상대를 위한 맞춤 메시지를 작성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온라인 관계에서는 스케일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호 간의 대화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진심 어린 댓글이 수십 명의 관심을 얻을 수 있고요. 한 번의 의미 있는 포스트가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디지털 공간도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온라인에서 진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강력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진정성 있는 댓글을 달아주실지 기대되네요. 14장 벽 세우기, 연결의 깊이를 만드는 방법. 벽을 세우면 관계가 멀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벽을 세운다는 건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방어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문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한계가 있다면 편하게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은 피곤해서 더 대화하기 어렵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내가 도움이 되고 싶지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당신의 한계를 알게 되어 더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이 되거나 피로가 쌓여 상대와의 만남 자체가 부담으로 변하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경계선은 관계의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15장 진정한 리더십은 연결을 만드는 것. 사회적 리더십, 이건 단순히 내가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사회적 건축가가 되는 거죠. 리더의 역할은 방을 지배하거나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대화와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돕는 겁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리더로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까요? 그들은 보통 누군가 소외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어요. 대화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을 건네죠. 그리고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주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요. 예를 들어,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방금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며 대답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어색한 순간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탁월하죠. 누군가 긴장하거나 실수를 했다면 유머나 공감을 통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짜 리더십은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잘 연결되고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회적 리더는 빛나는 중심이 아닙니다. 모두가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배경입니다. 결론. 당신의 첫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기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도 처음엔 어색하고 서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연결과 관계의 고수들도 한때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첫 대화를 시작했던 초보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게나마 시도했고 반복했고 점점 더 성장해갔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에서, 짧은 대화에서, 가벼운 관심과 질문에서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인생도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